안녕하십니까. 오후 4시 반이 좀 넘은 이 시간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충남 당진시 송악에 있는 안선포구입니다. 원래 요 뒤에 제가 평상시에는 여기에 갯벌이어 가지고 제가 저 밑에까지 물 있는 곳에까지 내려가서 가끔 영상도 찍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물이 밀물이어 가지고 완전히 더러찬 상태여 가지고 제가 맨 위에 계단에 올라와가 있는데도 발밑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있습니다. 조금 바닷가에서 떨어진 곳에는 무척이나 날씨가 온도가 높았는데, 여기 오니까 무척이나 선선하고 아직까지는 수온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무척이나 바닷가에 오니까 한결 더 시원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제 전라도 광주를 갔어야 하는데, 낮에 그 호남 지역에 특히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전면적인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주로 이 일을 하던 업체가 지금 조업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려가 봤자 연결될 화물도 없고 해서 오늘 밤에 이동해서 내일 아침에 전라도 광주에 도착할까 합니다. 마침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던 이 점에 오늘 인문학 주제는 갈등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이제 우리 한 3가지 정도 성격의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뭐 부모 자식, 뭐 형제지간, 뭐 지인들, 뭐 사회 사람들과 등등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제 대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다음에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심지어는 아주 하찮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등등도 갈등의 부류에 속하죠. 그렇지만 뭐 이 혼자 스스로 마음속에 생기는 갈등은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이제 잠시 생기는 갈등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금방 갈등이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든가 이 사회적인 갈등, 이런 갈등들은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잘 아시죠? 칡과 등나무,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덩굴식물이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덩굴식물인데, 이것이 한 나무에 올라가는데 절대 여기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자 그러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자 그러고, 도저히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서로 각기 성향대로 감아 올라가다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은 참 멋지게,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의 갈등을 잘 이렇게 나타내주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제 우리 아까 말씀대로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야. 뭐 그것은 입장 정리가 되고 나면은 갈등이 이제 쉽게 멎지만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든가 이 사회적인 갈등은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 인간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한계,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해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어릴 때는 밥을 먹을 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편식하잖아요.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음식, 특별히 더 좋아하는 반찬, 뭐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고 한 젓가락 더 이제 젓가락이 또 손이 가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런 편식의 이런 성향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치대가는 지식에도 그런 성향이 이제 그런 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성향에 맞는 어떤 정보, 내 취미에 맞는 어떤 그런 정보, 이제 이런 쪽으로만 자꾸 편중되게 그런 쪽의 지식과 정보만 취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람마다 지식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 체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의 체계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인간관계를 맺고 가는 인간관계에서는 갈등도 저는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회적인 갈등은 정말 더 심각하죠. 이 사회적인 갈등에는 특히 한 요소가 더 개입을 하게 될 때 더 심각한 결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편식하는, 음식도 그렇고 지식도 편식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교육자라든가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유명인들이, 이런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유명인들이 만약에 편중된 어떤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게 되면은 그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그 뭐랄까요, 그 속수무책으로 그쪽으로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뭐 가스라이팅이라 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말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취미에 맞는 걸 더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한 큰 이슈를 두고도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쪽 자기 성향이 맞는 지식만 취득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게 되고, 또 자기 또 그 반대되는 방향의 어떤 지식을 과도하게 취득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끝장을 나도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이제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이것이 큰 사회적인 갈등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다가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포장해 가지고 이제 지지자들이라든가 또 영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자주 강조하게 될 적에, 사람들은 자주 듣고 자주 본 것에 자연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글로도 그런 거를 몇 번 쓰곤 했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 그 IMF 당시에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중국인들이 좀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일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산동성, 하북성, 허베이성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서 일하던 중국인들이 이제 저희 집에 뭐 밤낮 없이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밥을 먹는 거 보니까 참 특이하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전부 주구장창 밀가루 음식인 거예요. 밀가루를 20kg 한 푸대나 두 푸대 정도로 갖다가 한꺼번에 반죽을 해가지고, 크기도 뭐 웬만한 참외 정도 크기로 이제 이렇게 면바라고 하더라고요. 그 빵을 빚어가지고 냉동식에 놔놓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그걸 밀가루 빵만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주구장창 그렇게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은 속이 까린다든가 밀리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산동성이라든가 허베이성에선 중국인들이 우리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이 편하고 밀리기는요,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뭐 참 위장도 편하고 땡긴답니다. 마치 우리가 밥 아무리 먹어도 몸이 건강하면 밀리지 않잖아요. 김치 먹고 된장 먹고 이렇게 하면은. 중국인들이라든가 우리 한국인들이 근본적으로 체질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체질 차이는 없지만은, 어떤 차이로 인해가 중국인들은 주구장창 밀가루 음식 먹어도 편하고 우리는 밥을 먹으면 편하고, 물론 요즘 뭐 젊은 분들 가운데는, 신세대 가운데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주구장창 아침, 점심, 저녁 한 몇 달 그렇게 드시면 밥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국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밀가루 음식만 드시다 보니까 그게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음식도 계속 어느 한쪽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쪽으로 체질화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지식 체계를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한쪽 방향의 것만 계속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쪽 성향으로 치우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성향 아닌 것은 뭐 전혀 양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밀가루 먹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됩니다. 어떻게 길들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회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물론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선과 악의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인간의 양심이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으로 뭐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 옛날에는 뭐 지금까지는 최소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이게 정상이고 이래야만 맞는 것이었잖아요. 아마 지금 유럽이라든가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한다 하게 되면 아마 교도소 갈지도 모릅니다. 멀잖아. 우리나라도 그래 될지 모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이 이게 이런 절대적인 가치들이 변하는가 하면은 어느 편중된 지식만 계속 이렇게 섭취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수용하게 되는 쪽으로 인간의 지식체계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변할까요? 우리가 점점 우리가 어떤 취하는 지식체계가
자꾸 어느 한쪽으로 삐뚤어지는 어떤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것만 과다하게 우리가 지식을 이제 취득하게 되게 될 적에 우리가 점점 더 지금 이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만은 바닷가의 조약들을 전부 맨들맨들합니다. 어쩌면 파도가 조약들을 빚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의 인격과 우리 본성까지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의 많은 갈등들, 이 갈등들은 어떤 의미에는 국민들을 호도한 정말 그 진실에 입각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편중된 어떤 정보와 편중된 지식만 계속 강요를 한 그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과잉 그 지식이 편중된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정치인이든지 교육자든지 정말 역사적인 큰 책임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시대에는 뭐 잠깐 동안은 득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시대적으로 큰 불행이죠. 부디 정치하는 분들이든지 교육자든지 이 각기 맡은 정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편식하기 쉬운 이런 우리 인간의 약점을 감안해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 시대가 정상화되도록 우리의 정신체계가 정상화되도록 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가시는 게 이것이 진정한 정치인이고 이것이 진정한 저는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대로 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 우리나라의 학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 뭐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에 리더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굳이 제 정치 성향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자신들이 갈등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 우리 시대의 이 갈등을 우리 정치인들이 먹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 이 어린 세대들 편중되게 지식을 섭취하게 하지 마시고 균형 있는 그러한 지식 체계를 잘 전달해 가지고 우리 어린 세대들이, 우리 2세대들이, 후세대들이 균형 있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